마지막 대학이죠. 36대입니다. 네. 36대는 전체 과목을 우수 영역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제일 잘 본 거 40%, 그 다음 잘 본 거 30%, 그 다음 잘 본 거 20%, 마지막 제일 못 본 거 10%만 반영을 해줘요. 거기다 탐구를 한국사로 대체 네, 가능하고. 여기는 심지어 탐구는 선택 과목 2개 중에 1, 2 뿐만 아니라 한국사까지서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택 1로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한국사 1등급 받을 친구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왜냐면 한국사를 1등급 받으면 기본적으로 한국사를 40%를 먹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등급으로.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한국사는 압도로 잘하는 애들이 없어요. 한국사는 기본빵 갖고 간다는 개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개 국어, 수학, 영어 중에 그래도 3등급 이내에 들어오는 과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최소한 30% 이상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나머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 4등급이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20% 10%잖아요. 논리상으로는 어느 정도 매치업이 되겠죠. 아니면 1, 2, 3, 4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식도 논리법은 되겠죠. 근데 저희들 1, 2, 3, 4로는 여기보다 훨씬 위에 있는 학교에 썼을 거라 보니까 무조건 40%는 일단 1등급으로 먹는다. 여기는 이 전략이 핵심이라 봐요. 이렇게만 먹으면 30%를 2등급이 먹으면 무조건 확보하는 건데 3등급 초반 3초에서 무조건 두 번째 잘 본 과목이 30% 먹어준다? 해볼만 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이 약학과도 똑같이 반영하나요? 아니 약학과는 이건 다른가요? 네, 국수 영탄 반영률이 다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고 일단 한번 볼까요? 인문계열 기준했을 때 36대 제일 높은 거는 가구는 물리치료 91.04 네. 91.04면은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40%, 30%, 20%까지는 다 2등급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건 과에 대한 특수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거를 빼면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무려 87점입니다. 사회복지 꽤 세죠. 그러니까 36대도 약간 그 개신교 계열 재단이다 보니까 여기도 약간 종교재단이 이런 사회복지나 이런 학과들이 강세를 많이 띄고 있고 36대가 원래 보건계열 학과들이 유명합니다. 물치과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이하게 보면은 경영, 글로벌 한국 요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반적인 네, 그래도 네. 87 꽤 높죠. 87이면 정말 3등급 초반대죠. 과연 1등급을 탐구 하나로 1등급을 찍은 것보다는 저는 여기서는 한국사를 무조건 여기다가 메꾸는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수능 성적을 봤는데 일단 한국사가 1등급이다 하면은 일단 36 계산을 꼭 해보십시오. 무조건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계산을 좀 해봐.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한 장을 좀 받쳐 써야 네. 되니까 계산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1등급 떴다 하면 무조건. 36대 다군 영어 영문이 87 제일 낮은 게 보건관리 86.8 제일 가군에서 제일 낮았던 게 유아교육인데 유아교육도 86이에요. 편차값만 하면 1%도 안 나. 다군 볼게요. 다군 영어 영문 87인데 보건관리 86이에요.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87은 돼야 일단 요 정도가 나와야 된다. 등급으로 만약 환산해본다 하면 자연계열 한번 보겠습니다. 가군 기준에서 제일 높은 게 건축학과예요. 88.85 근데 제일 낮은 게 식품영양 86.48이고요. 다군 기준하면 약대가도 99.41인데 그거 빼면 간호학과가 꽤 세죠. 워낙 여기 보건은 유명하니까 91.8 근데 일반 자연계열 학과가 저 환경디자인 원예학과가 있어요. 여기가 저 원예학과도 꽤 유명합니다. 조경 원예가 많지가 않아서 가천대고 몇몇 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86.2 그래서 36대가 정시 지금 성적으로 보면 물론 뭐 과목별 영역 비율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꽤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수탐 기준 했을 때 국어 수학이 그래도 무조건 3등급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해볼만 하다. 최소한 국어랑 수학 중에 하나는 무조건 3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의 성적 정도를 받아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정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등급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인서울 대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 있어요.
물론 가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네. 그게 정말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각 대학들에 대한 서치를 하고 환산점수 다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뭐 꼭 제 거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정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한 칸, 두 칸 라인업들을 짰을 때 그런 친구들이 정말 소위 얘기하는 4444라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4444로는 제가 볼 때는 물음표밖에 안 붙는다. 최소한 3334 이게 원래 맞는 것 같다. 아니면 3344 이 정도는 돼줘야 지금 얘기하는 요 파트 2에 있는 몇몇 학교들을 맨 밑에서 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6대 이런 데는 이거 갖고도 안 돼요. 지금 점수 보세요. 갈 수가 없잖아. 그럼 도대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진짜 우리가 그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평균 3. 3? 네. 그러니까 일단은 4는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77에 3이 나오는 게 낫다. 76에 4가 나오는 것보다. 무조건. 그러니까 인서울이라는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은 이거는 나와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의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수시로 우수한 애들이 들어가도 이 정시에는 결국엔 재수생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쵸. 그 재수생 학생들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공부할 때 평균값이 다 3등급 이내에 나왔던 애들이 대다수예요. 그게 진짜 수능에서 4가 나오느냐 3이 나오느냐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현역생 여러분들 조금 더 정시는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조금 더 많은 그 시간적 노력을 들이셨으면 좋겠다. 너무 결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그냥 추함만 한번 보면 36대 인문계열 기준했을 때 가구는 경영학과가 뭐 44명 제일 많았고요. 나머지는 뭐 10명, 뭐 3, 4명 정도 라인업. 다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군이 결국에는 받쳐 쓰는 마지막 라인이니까 영어, 영문, 보험관리 둘 다 만만치 않죠? 33명, 25명. 가공 자연계열 기준했을 때 지금 제일 많은 게 화학생명 34명, 컴퓨터가 31명. 그래도 인문계열보다는 확실히 많아요. 그래도 학과적으로 자연계열이 확실히 취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연계되는 과들에 눈여겨보는 게 많으니까. 다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디자인 원예학과 정도가 실제로 이제 자연계 순수한 애들이 쓴다고 했을 때 31명. 적은 인원은 아니죠.